안녕하십니까. PNS 코드 김영혁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 심화. 근데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납니다. 복소수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벗어나기는 하는데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실제 과거나 영재고 친구들은 고급 수학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지금 실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에 철저하게 실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소수 Z가 실수부가 X, 허수부가 Y인 복소수 Z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에 만날 이야기들은 뭐냐? 주된 이야기가 복소수 연산하세요. 그 중에서 복소수 곱셈,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복소수 나눗셈까지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자, 대부분 지금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 자, 실제 직접 곱하고 직접 나누는 게 지금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 복소수 연산에 대한 약간의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려면, 자, 저희가 이 복소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좌표 평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실수 평면처럼 좌표 평면에 옮겨서 너를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도저히 저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실수 평면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 평면은 말 그대로 실수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 복소수를 뭔가 실수처럼 대응을 시켜서 실수의 움직임처럼 복소수의 움직임을 뭔가 파악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수학자 가우스가 복소수를 마치 실수 평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은 실수를 나타내는 공간이겠죠. 자, 여기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수를 나타냈는데 실수를 나타낼 수 없는 뭔가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 공간을 똑같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허수들을 나타내는 허수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복소 평면, 가우스가 만들었으니까 가우스 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우스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복소수를 마치 실수처럼 쓰고 싶은 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대체 저희가 허수라는 단위를 쓰고 하는데 허수가 실생활에서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기에 허수라는 걸 저렇게 중요하게 수학자들이 여길까? 대표적으로 전자기 운동을 하거나 파동 운동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실수 자체로 표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파동이나 이런 애들은 사인, 코사인파로 뭔가 진행이 돼서 가는데, 그 사인파, 코사인파가 전부 다 허수 단위에서 움직여지는 움직임들을 하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현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허수가 단지 그냥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가상의 수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런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학들에서 너무나 지대한 역할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가 그런 의미 때문에 이 복소수 자체를 실수처럼 해석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가 복소수 Z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고 나서 복소수 연산을 뭔가 이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자, 지금 Z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점에서 자, 수평 방향으로 가고 수직 방향으로 가고 둘은 당연히 직교하고 자,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걸 저희가 직교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겠죠. 데카르트가 만든 직교 좌표계. 그럼 지금 현재 선생님이 표현한 거는 복소수 Z를 직교 좌표계로 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직교 좌표계로 복소수를 표기를 하시면 뭐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이 연산에 대해서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인 주기성이나 이런 거는 관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복소수의 움직임을 뭔가 명확하게 주기성들을 파악하고 하실 때 직교 좌표계로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좌표를 뭔가 다르게 좀 설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수학에서 뭐 좌표들을 설정을 하실 때 뭐 직교 좌표, 뭐 또 다른 원통 좌표, 후면 좌표 뭐 등등의 아주 다른 좌표계들을 써서 뭔가 그 움직임을 표현할 때 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좌표가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좌표계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소수의 연산의 뭔가 주기성이나 이 규칙들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자, 복소수 Z를 조금 낯선 좌표계를 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자, 이 복소수 Z를 자, 보시다시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의 양의 반과 이lum각을 세타라고 한번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자, 직교 좌표로 표현된 이놈들을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표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어떤 점의 위치를 표기하는 걸 저희는 극좌표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낯설죠, 되게? 아니. 자, 이 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되게 생소합니다. 극이. 자, 극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극 그러면 저희가 생각나는 단어는 북극, 남극 뭐 이런 거겠죠. 자, 실제 북극, 남극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극이 지금 쓰고 있는 극과 같은 뜻입니다. 끝단 뭐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왜 극이라는 말을 쓰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자, 지구 위에 북극 위에 인공위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공위성에서 뭔가 지구를 아래쪽으로 내려본다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이 북극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운동하는 물체처럼 보여질 겁니다. 자, 극이라고 하는 게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중심을 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극좌표계를 도입을 하는 순간 기존의 원점이라고 하는 놈이 이름이 뭐가 되느냐? 극이 됩니다. 극. 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 자, 극좌표는 주로 언제 활용을 하는 건지 주로 뭐 등속 원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동 자체가 그 궤도가 원운동 궤도를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애들의 어떤 움직임을 표기를 할 때 그놈들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움직임 자체가 원활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복소수 자체를 저희가 직교좌표계가 아닌 극좌표계라고 쓰는 이유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복소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주기성입니다. 그 주기성을 논의를 할 때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일정한 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생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정한 수가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그 수의 움직임을 쭉 따라가 보면 분명히 원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 위에 일정한 수가 반복되는 게 드러날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기성에 의해서 등장하는 이게 뭔가 원운동처럼 움직여지는 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직교좌표보다는 극좌표계가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복소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낯설기는 하더라도 자, 극좌표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하셔야 복소수의 움직임을 저희가 용이하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관점에서
직교좌표로 정의되었던 복소수를 극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나중에 삼각함수 정의도 극좌표로 정의를 하는데, 자, 여기서 삼각함수가 잠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빗변 R입니다. 끼인각이 세타입니다. 오, 그럼 너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R 코사인이라고 정의가 되겠죠. 너는 R 사인이라고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직교좌표로 나타내면 네가 X였고 네가 Y였습니다. 그럼 보이죠?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 그래서 자, X는 R 코사인이고 Y는 R 사인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어진 놈을 가지고 Z를 정의를 하시면 X, Y 자리에 투입해서 R을 공통으로 묶어낼게요. 그럼 남는 게 코사인 세타 I배의 사인 세타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 직교좌표로 표현됐던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름을 복소수의 극좌표 형식, 줄여서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뭔가 새로운 게 정의가 되면 그 구성 요소들한테 이름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입니다. 첫 번째, 자, R은 복소수 Z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R은 도대체 누굴까요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본다면은, 얘가 X입니다. 얘가 Y입니다.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자,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정의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각도는 저희가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Z. 이름은 평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건 정의에 대한 용어니까 낯선 정의가 나와서 저게 뭐예요? 이렇게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선생님 코사인 사인이 나오니까 저는 코사인 사인을 아직 제대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그런 걱정을 미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 때문에 선생님이 코사인 사인을 쓰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실제 실전 문제에서 문제를 쓸 때는 코사인 사인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교좌표로 정의됐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자, 극좌표 형식을 줄여서 극형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뒤에 자, 조금 있다가 극형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곱셈과 강력한 나눗셈에서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어떻게 관찰이 될 건지, 자, 요 다음 영상에서 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